여기 승경 아빠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주권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국민연금을 환급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계속 했고 그렇게 이제 나이를 먹고 온 사람들은 이제 국민연금이 좀 쌓여 있죠. 나름 뭐 차이는 개인마다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영주권을 받고 나서 국민연금부터 환급받았어요. 영주권을 11월 4일 날 이제 저희 그 디트로이트 가는 방면에 있는 미국과 국경 윈저로 가서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 그날 영주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날부로 영주권자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영주 그 국민연금을 환급받기 위한 신청 절차로 들어간 겁니다. 자 오늘도 이제 화면을 보면서 짧게 설명을 할게요. 제가 생각해도 가장 완벽한 국민연금 환급 방법이라고 정리가 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이걸 먼저 한번 딱 소개 드리고 계속 영주권 관련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이제 환급을 받으려고 이렇게 그 문의를 하면 상담을 하면은 한국에 있는 국민연금 담당자도 그렇고 여기 있는 관련된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 하는 말이 놔두면 국민연금을 환급하지 않고 놔두면 캐나다에서 살아도 캐나다에서 받는 그 연금, 그 펜션, 캐나다 펜션과 연계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지하지 말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논리인데, 일단 저는 한국에 있는 국민연금이 하도 말들이 많고 탈도 많으니까 일단 그 부분도 그 이제 뭐 믿지 못한다기보다는 이제 불안한 것도 있는 거죠. 과연 내가 노후에서까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돈이 궁하니까 뭐 얼마 있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이제 캐나다로 왔는데 2년 동안 이제 뭐 컬리지 다닌다고 다 쓰고 취직을 해서 뭐 돈을 번다고 해도 요즘 맞벌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한국에 비해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 전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생활비가 벌이가 조금 되게 짜고 기초적인 생활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일단 돈이 궁해서 바로 국민연금을 찾아오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과연 찾는 게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뭐 장점이라는 거는 뭐 별거 없죠. 뭐 당장 급한 돈을 목돈으로 일시불로 한 번에 땡겨올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단 국민연금을 환급을 받게 되면 한국에서 그 더 이상 이제 의료보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국 내에 있는 의료보험이 중지가 되는데 국민연금과 관련이 있어서 그 중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해외 이주 신고라는 절차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뭐냐면 2017년 말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찾아오게 되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주재 영사관이나 이제 한국에서 해외 이주 신고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이 해외 이주 신고라는 걸 하게 되면은 뭐 혹자는 이제 주민등록 등록이 말소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 소재지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게 없어지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주민등록등본 같은 게 이제 뗄 수가 없는 내 소재지가 없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되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국민 의료보험 국내에서 이제 의료보험 서비스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신규 은행 계좌나 무슨 핸드폰 신청 같은 거 이런 건 우리나라는 전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이제 뭐든지 처리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증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별도 신분증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못하는 건 아니고 좀 불편하게 여러 가지 번거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 이주 신고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제 의료보험은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반대급부적인 그 불편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등록기 말소 등록번호가 말소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이주 신고라는 게 이게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권고 사항이에요. 주변에 아는 분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당장 땡겨올 필요가 없는 분들은 이거 신고 안 하고 그냥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부부가 둘이 다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 한 명은 해지를 하고, 한 명은 이거 해외 이주 신고를 해가지고 해지를 하고, 한 명은 그냥 남겨두고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뭐 다 제 밑으로 온 가족이 의료보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다 한 방에 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건 2019년 1월 기준입니다. 그 이후에 또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해외 이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렸죠. 해외 이주 신고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현지 주재 영사관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뭐 준비물은 뭐 뻔하죠. 뭐 여권, 그 다음에 그 PR 카드. PR 카드가 기본적으로 이제 영주권이 입국 절차를 받고 나면은 이제 영주권자로 인정이 되지만 이제 PR 카드는 그로부터 뭐 이제 3개월 후에 보통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PR 카드를 이제 소지하고 있지 않을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승인된 서류, 그 컨퍼메이션 그 서류를 갖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이제 온 가족이 전부 그 해당이 되니까 이제 서로 가족관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이런 가족관계 증명서. 이게 전부 4번입니다. 4번이니까 이제 하면 되는데, 그 영사관에 보통 토론토 영사관에 이제 카피 그 복사기 있죠. 그리고 25센트를 내는데, 뭐, 그러니까 잔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이제 60센트. 60센트는 600원인가? 예. 이것만 있으면 이제 그 신고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되시겠지만 이 원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서류인데 이게 분실 시 재발급이 절대 불가합니다. 밑에 써 있어요. 분실 시 재발급 절대 불가. 두 번 다시 발급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관리 잘 해야 되고. 근데 원본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뭐 갖고 있을 것도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요 시간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됩니다. 오래 안 걸려요. 뭐 대기하고 있다가 한 5분? 약간 뭐 이런저런 농담 따먹기 하고 있으면 바로 발급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외 이주 신고서라는 걸 이거를 발급을 받는데 이게 그 조금 그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 보면은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따로 써서 확인서를 받는 게 낫겠지만 이번 확인 결과 동반자로 등록돼 있어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부가 각각의 국민연금을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해지를 하려고 하면은 그 어차피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서류를 보낼 때 원본이 있어야 되니까 확인서 원본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각각의 그러면 저는 저대로 저희 집사람대로 이 신고서를 확인서를 발급을 받는 게 깔끔한데 저희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바로 그냥 서류에다가 제 밑으로 동거인 해가지고 집사람을 넣고 애들을 넣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받아주시는 그 주사분이었나 하여튼 그분 그 유명하신 그분 그 남자분이 그냥 이거 발급을 한 거예요. 그냥 한 몫으로. 근데 저희도 집사람이 오래되긴 했지만 한 20년 전쯤에 그 십수년 전쯤에 받은 국민연금이 있거든요. 쌓아놓은.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본이 필요한데 각자가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다시 여쭤봤더니 한 번 발급됐기 때문에 다시 이게 발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 두 개 국민연금 신청을 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모르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자리에서는 그럼 제가 국민연금 쪽에 확인을 해보고 국민연금공단에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다시 뭐 의견을 여쭙겠다 이제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한 결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그렇게 한 장의 이 확인서를 한 장의 그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를 떼고 제 것과 집사람 것을 동시에 환급 받았어요. 이거 알짜배기 꿀팁이죠. 뭐 모르면 당황스러운 일이니까. 자, 이 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들고 오죠. 자, 이건 뭐 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해도 되고 그 후에 해도 되는데 순서상 보면 이제 해외 이주 신고서를 딱 손에 쥐었으면은
이제 이거를 저희 같은 경우 이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한번 직접 해보는 게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해외 이주 신고 신청 당시 마지막 주소지였던 그 주소지를 찾으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국민연금 한국의 홈페이지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진짜 홈페이지 한국이 최고야 진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들어가 보면 근데 이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게 여기는 아 자, 여기 들어와서 보면은 여기 쭉 내려보면 여기 지사 찾기가 있어요. 지사 찾기로 해가지고 자기 주소지 넣고 이렇게 찾으면 딱 찾아지더라고. 지도로도 찾을 수 있고 뭐 주소로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찾으면 이제 해당되는 그 지사에 찾으면 지사별로 부서별로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까지 다 기록 게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담당자를 찾아서 바로 전화를 때려보면 바로 전화를 걸어보면 돼요. 안 되면 이메일로 물어봐도 되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은 이제 이것저것 다 물어보면 좋죠. 내가 이러저러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어디로 보내면 되냐, 뭐 얼마나 걸리냐, 뭐 필요한 서류가 뭐냐. 이 필요한 서류도 직접 물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연금공단 콜센터로 전화했을 때와 이 지사로 직접 전화해서 담당자고 했을 때 원하는 서류 내용이 약간 달랐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은 똑같고 연금공단 콜센터에서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지사 담당자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금 계좌 같은 여기 이제 캐나다에서의 계좌 같은 거를 은행 계좌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방법도 담당자는 이제 체크 사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하여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처리해줄 담당자가 원하는 서류를 직접 물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접수를 하는데 이제 그 서류들을 준비를 하면 돼요. 그 서류들을 준비를 하는데 뭐 접수는 뭐 직접 갈 수도 있대요. 가서 해도 된대요. 뭐 한국 들어갈 일이 있으면 들어가서 해도 되고 우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는 뭐 그냥 우편으로 했죠. 뭐 한국에 굳이 뭐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그렇고 또 딱히 그걸 뭐 부탁드릴 만한 데도 없고 해서 우편으로 선택을 했는데 뭐 나름 깔끔하게 한 방에 아주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굳이 뭐 어렵게 부탁해가면서 일을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준비물은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아까 영사관에서 받은 그다음에 여권 사본 그다음에 한국 계좌 입금 원할 때 통장 사본 청구서에 계좌번호 기입으로 가능.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로 국민연금을 입금을 시키려면은 한국에 있는 계좌 통장 사본이 필요하고 외국 계좌, 캐나다에 있는 외국 계좌로 바로 입금도 가능해요. 저희 집사람은 이제 TD은행으로 바로 입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외국 계좌로 입금을 원할 때는 해외 송금 신청서라는 거, 이것도 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되더라고요.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은행 거래 내역서 또는 보이드 체크. 이게 이제 바로 그 얘기인데, 콜센터에서는 은행 거래 내역서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제출하면 된다고 했는데, 담당자는 보이드 체크를 보내주면은 가장 깔끔하다. 나라마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보내주면 아주 깔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거를 보내줬죠. 예, 여기 적어놨구나. 공식 요구사항은 은행거래 내역서였지만 담당자는 이제 이거를 요구했다는 거죠. 둘 다 보냈군요, 저희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있을 경우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UPS로 해가지고 보냈는데, 예, 여기서 70불에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사인을 요구하면 5불을 추가하더라고요. 그래서 75불로 보냈는데 저희가 금요일 날 보냈나? 목요일 날 보냈나 그러는데 월요일 날 받아가지고 처리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빠르고 깔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국민연금공단 담당자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담당자가 이거를 받아서 처리할 거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확인을 해요. 이게 해외에서 직접 만나서 한 거, 여기 나오겠지? 자, 그럼 서류를 접수한 담당자로부터 이제 연락이 오게 되는데, 이 담당자가 이제 그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 해외 거주자임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걸 본인이 신청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녹취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서, 예,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누굽니다,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는 이제 미리 담당자하고 연락을 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할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저희가 그 시간에 우리가 전화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전화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냥 우리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깔끔하잖아요. 그 담당자는 어차피 그 담당자 사무실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을 거고 그 시간대에 우리가 전화를 하면은 더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분도 좋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녹취를 했죠. 뭐 본인 맞습니까? 본인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 몇 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반환 신청 이거 받는 거 맞습니까? 뭐 그리고 하고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정 같은 거 알려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전화를 끊고 나면 이제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보통 한 달이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때도 보통 한 달 넘게 걸린다 그랬었어요. 저 주변에 아는 분들도 한 달 넘게 걸렸다고 그러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전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 그 확인서 같은 거 이거 이렇게 받았는데 뭐 같이 집사람하고 같이 한 장으로 해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저것 다 물어봤기 때문에 이 담당자가 벌써 저희가 통화한 한 달 정도 몇 주 전부터 저희 거를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 상관한테 컨펌을 받아놓고 이런 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통화해서 통화를 한 이후에 이틀 있다가 그 메일을 받았어요. 이 아래 나오는데 이틀 만에 이 메일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은행으로 입금을 받았고 집사람은 캐나다 TD 뱅크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만에 받았고 집사람은 한 3일 정도 있다가 입금됐다고 이메일을 받았어요. 이제 이게 그 해외로 입금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입금을 해도 실제로 여기 꽂히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봤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이거 신청할 당시가 2019년 1월이 그 쭉 자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하고 캐나다 환율이 가장 낮을 때였어요. 2019년 1월 4일인가가 막 813가 그랬을 거예요. 그 집사람은 환율이 가장 낮은 시기에 가장 낮은 환율로 입금을 받았어요. 살다 보니까 이런 복이 터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얘기 안 하려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입니다. 이게 그러면 국민연금 들어오는데 이게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쏠쏠해요. 내가 입금한 금액,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를 받는 금액이 얼마다라고 있으면 보통 거기서 한 150%? 200%까지는 아니지만 한 150% 이상,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금액의 한 50% 정도 이상은 더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자나 이런 것들을 쳐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쏠쏠합니다. 이제 하지만 저희 승지원 가족은 이제 이로써 한국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가족밖에 안 남았다고 했는데 가족과 친구들도 시간 지나니까 좀 소원해지는 것 같네요. 가족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서울의 모든 서류는 그 그러니까 부부 각자 그 개인 걸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있네. 자, 별지 서식 제23호 서식에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 지급 청구서라는 아래 한글로 된 문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살면서 아래 한글 문서 그 툴을 안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MS 워드도 있고 아래 한글도 있고 하던데 한 개는 또 MS 워드도 없더라고. 아래 한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니까 담당자가 이거 PDF로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노하우는 그 팁은
담당자를 찾아서 미리 사전에 그 연락을 해서 조율을 하고 문의할 거 문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깔끔한 거고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한 방에 끝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쏠쏠하게 잘 쓰세요.